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세 번째 대결이 조금 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애초에 기대와는 달리 알파고가 3연승을 거두면서 우수한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인공지능 연구 1세대이신 김진영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서건우 프로 6단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또 이세돌 구단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불개패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먼저 박사님. 알파고가 3연승을 거뒀는데 이번 매치에 어쨌든 최종 승자, 우승자가 됐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요. 그 처음에 첫 대국 하기 전에는 예. 뭐 다 모르니까 그냥 뭐 이세돌 씨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단순한 희망 네. 뭐 그런 거였는데 한번 그 첫 번 대국 보고 나니까 뭐 알파고가 굉장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이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기계가 승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거를 그 알파고 그렇죠,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죠, 예. 바둑만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네. 뭐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하고 달리기 하면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서프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처음 이제 대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직은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초반 포석이라든가 수익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결을 통해서 보여준 알파고의 능력이 굉장히 네. 엄청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번 패배는 저번 두 판을 보았을 때 오늘의 패배도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 대국에서 보여준 어떤 알파고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산된 수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놀 수 있는 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가 하는 거를 계속 계산해서 그걸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뭐 새가 두텁다든지 무슨 기풍이라는 등 실수라는 등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는 거고요. 기계는 그냥 냉정하게 그 가장 좋은 점을 찾아서 놓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계가 실수를 할 수가 없죠. 고장이 처음부터 다 나서 그냥 계산된. 게임이 중단될 수는 있어도 예.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프로님 볼 때 그 파누이 이단하고 할 때 보셨나요, 그거? 예, 봤습니다. 그때랑 5판. 그 이번 이세돌 구단과의 그 대국에서 비교를 했을 때 알파고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알파고와 파누이 이단과의 약 5개월 전 대국에서는 네네. 이제 프로 기사들이 그 바둑을 보고 판단한 것은 아직은 이제 한국 정상급 프로 기사들과의 좀 대결할 만한 실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때도 이미 알파고의 실력이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파누이 이단과의 대국도 어느 정도 맞춰서 뒀다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프로 기사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을 둘 때 잘 두는 사람은 못 두는 사람에게 많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들을 많이 쓰는데 이 알파고는 제가 인공지능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는 수만 그에 최적화된 수만 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많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확실하게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기더라도 확실한 수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서프로님 보실 때 오늘 대국이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사람과 자동차 달리기 대회하면 당연히 자동차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 간의 그 대국을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 묘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알파고라는 이 바둑 시스템이 아직까지 아주 완벽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가끔 예. 보면 굉장히 좀 실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인간의 실력을 넘어선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제 어제 하루 쉬면서 참 오늘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대국에서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세돌 구단이 보여준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이세돌 구단이 이제 지난 두 판을 진행을 하고 예. 알파고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얻었을 거란 말이죠. 첫 판은 알파고를 굉장히 시험하는 듯한 느낌의 포석 진행을 짰고요. 이제 두 번째 판은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의 흡사 이창호 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진행을 했다면은 오늘 바둑에서는 굉장히 본인 이세돌 구단 다운 바둑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이 가장 이세돌 구단 같은 타입이었나요? 세 판 중에 오늘이 가장 이세돌 구단 다운 바둑이었고요. 초반부터 굉장한 난전을 이끌음으로써 이제 알파고의 실수를 이제 노리는 그런 전략을 짰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 이제 되었던 것 같고요. 예. 네. 세 경기를 모두 불개패로 졌다는 것이 이게 참 상당히 좀 바둑계에서도 좀 그러니까 충격이라기보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가장 세계 최강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좀 자존심에도 금이 났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계와 싸움이고 좀 상대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세돌 구단의 지금 대국하는 위치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을 지금 하는 처음 이제 예. 바둑 기사잖아요. 제가 감히 상상되지는 않지만 네. 굉장하게 이색적인 이질적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첫 판과 두 번째 판은 굉장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기계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여주는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압박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런 게 이제 많이 동요하는 게 드러났었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본인이 그거를 이제 알파고라는 기계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뭐 이제 사람이 기계에 도전한다는 느낌의 오늘의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 대결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공정했다라는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알파고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CPU가 약 1200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1200대 1 아니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200대 1이 아니고요. 예. 그 이세돌 씨 머리 안에는 1억 개의 그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각각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1200대 1억 대니까 이세돌 씨가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한 거죠. 그거는 컴퓨터를 몰두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요새는 컴퓨터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한 박스에 둬서 그게 하나하나 그렇게 세질 않고요. 네. 계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백 개가 이렇게 묶여서 있어요. 그걸 예. 갖다가 이제 GPU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그 알파고는 한 100 몇십 개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 개가 됐다고 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컴퓨터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경주하는데 바퀴 빼고 해라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불공정했다기보다는 자체가 이제 기계와 어떤 컴퓨터와 사람의 대결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맞지는 않는 거다. 상대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 자꾸 언론들에서 이렇게 그 사람과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둑으로 봐선 대결이지만 그 방법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마지막 이렇게 만들어 온 걸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바둑을 준 건데 그래서 그걸 인간의 그 과학 기술의 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한 사람 이세돌 씨가 졌다는 게 그렇게 네. 크게 슬퍼할 게 아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서 프로께서 오실 때 이제 이 커제 구단이 자기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바둑팬 입장에서는 좀 막말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두는 선수긴 하지만 1, 2, 3국의 그 알파고 실력을 봤을 때 커제랑 붙는다 하더라도 알파고의 승리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중국의 커즈웨이 구단이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 네네.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막말처럼 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좀 자극적인 내용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그에서 직접 확인한 그 인터뷰 내용을 보아하니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고 예. 다만 알파고의 실력에 대해서 굉장하다고 인정을 스스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 알파고와 커즈의 대결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커즈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나야지 알파고와 승률이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예. 지금 실제로는 이세돌 구단과 커즈의 구단의 실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알파고와 붙는다면은 큰 어떻게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예.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이 세기로 바둑계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볼붙여겠다고 하고 그 멘탈이 좀 강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지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런 그 강한 멘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론 뭐 사람은 아니지만 패한 상황에서 어떤 그 나머지 두 번의 대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심리적인 동요, 뭐 체력적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나머지 두 경기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라 보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 처음 접하는 환경이고 그렇죠. 예. 굉장히 어색한 상황에서의 또 기계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첫 판과 두 번째 판 동요를 많이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바둑을 보아하니까 그런 심리적인 동요가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를 확실히 인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고의 실력에 대한 어떤 동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뭐 체력적인 관리는 남은 두 판은 이제 내일 하루 한 판 두고 화요일인가요? 네, 이제 오후까지 있는데 본인이 잘 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얼마나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박사님, 알파고가 물론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이제 발전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이게 깜짝깜짝 놀랄만한 거를 몇 번 보여줬죠. 예, 예. 체스 서양 장경한테도 한 17년 전에 이겼고 네. 그다음에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네. 주장원들을 다 물리치고 이번에 이제 이세돌이가 그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뭐 아마 2, 3년 지나면 또 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날 겁니다. 좀 예.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거 사람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어떤 판단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네. 그 분석 같은 거를 맡겨도 되고 또 심지어는 뭐 그 전체를 자동화시켜서 혼자 할 수 있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그 과장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스스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아 의식이 없고요, 감정도 없고요. 예.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하인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인간이 뭐 진다든가 뭐 우리가 지배당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너무 됩니다. 극단적인 네. 표현이다 이런 네.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서프로에게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4국이 열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우승자는 결정됐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텐데 내일 심판으로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심판입니다. 바둑이라는 게 어떤 종목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종목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그 종목이기도 한데 끝으로 좀 즐겁게 즐기면서 승패를 떠나서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팁 같은 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바둑 사람들이 지금 이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이 있기 전까지 네. 바둑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둑 이야기를 하면 다들 오목을 이제 둘 줄 안다 본인들은 뭐 알까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바둑이 시작된 거 굉장히 오래 전 일이고요. 이 바둑에서의 이번 뭐 관전 포인트라 그래야 될까? 예.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는 특별히
이 패라는 굉장히 변수가 있거든요, 바둑에서. 그런 복잡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아까도 알파고의 이 대결을 보니까 알파고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뜻인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둑은 이 흑과 백이 서로 결국 영토를 차지해서 누가 많은 영토를 가지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 흑돌과 백돌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영토를 짓느냐 그것을 위주로 보신다면은 조금 더 바둑을 재미있게 보실 수 누가 있지 집을 않을까. 많이 예. 짓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